오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바쁜 하루 뉴스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언니 장선입니다. 뉴스언니가 고른 첫 번째 뉴스, 용인푸시 푸바오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과 이별을 준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용인푸시 들어보셨나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죠. 푸바오는 2014년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18년 만에 국내 테마파크가 중국에서 들여온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020년 7월 2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암컷 판다예요.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 쓰촨성 일대에 서식하는 곰과의 포유동물이죠.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자이언트를 생략하고 판다 혹은 왕판다라고 합니다. 판다는 전 세계 1,8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종 취약종인데 워낙 자연 번식이 어렵다고 해요. 가임기가 1년에 1일에서 3일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면 그 애는 번식이 힘든 거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태어나면서 푸바오는 날 때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용인푸시 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용인푸시라는 별명까지 얻었고요. 별명이 많아요. 장난기가 많아서 푸장꾸. 일반적인 판다보다 굉장히 잘 먹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푸뚠뚠. 이런 다양한 별명으로 불립니다. 푸바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건 사육사님과 푸바오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에버랜드 공식 유튜브 채널 또 각종 채널에 나오면서부터예요.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의 엄청난 애정과 지극정성에 푸바오는 할아버지 바라기라고 하죠. 특히 사육사님 팔짱을 막 이렇게 딱 끼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의 영상 누적 조회수가 1,6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푸바오가 내년이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해요. 아니 한국에서 사랑받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가야 되는 거지? 싶지만 판다의 소유권은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멸종 취약종인 판다를 대여 형식으로만 해외에 보내고 있어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거래가 금지돼 있거든요. 이 국제조약 때문에 중국은 1984년부터 돈을 받고 판다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는 매년 번식 연구기금 명목으로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을 중국에 보내고 있고요. 새끼 판다 연구 비용으로도 50만 달러, 6억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 판다는 계약 기간이 15년이고 새끼 판다는 번식기에 접어드는 24개월 이후 약 서너 살이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푸바오 같이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들도 성숙이 시작되는 4년차가 되면 짝을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아까 판다는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다 외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은 상대국에 평화와 우애의 메시지를 보낼 때 판다를 활용해 왔죠. 사실 중국 쓰촨성 일부 지역에서만 사는 판다는 근대 이전엔 현지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동물이에요. 1860년대 프랑스인 선교사에게 발견되면서 판다가 서구인의 눈에 띄었고 1920년대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판다 사냥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겠죠. 이후 중국 정부가 판다의 해외 인기를 활용한 것이 판다 외교였습니다. 중화민국 타이완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중일전쟁이 벌어지던 1941년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판다 한 쌍을 보낸 것이 시작이었고요.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판다 외교를 계승했습니다. 냉전 시절 판다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중국과 소련 사이 등거리 외교를 한 북한이에요.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총 5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또 중국은 1970년대 개혁 개방 정책으로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을 때도 판다를 선물했죠. 우리나라에는 1994년 한중 수교 2주년을 맞아 리리와 밍밍이 들어왔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반환됐고 2016년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에버랜드에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던 푸바오가 떠난다고 하니까 떠나기 전에 푸바오를 보기 위해 에버랜드를 찾는 분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바오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커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푸바오를 그냥 한국에 두면 안 되냐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강철원 사육사와 푸바오의 다정한 모습에 중국 누리꾼들도 어디에 있든 푸바오의 행복이 우선이라면서 입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푸바오가 한국에 머물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라는 선의의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육사들은 푸바오의 행복을 위해서는 본 서식지인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하는데 혹시 중국인 사육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봐 지금도 매일 중국어로 조금씩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으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이름이 결정됐다고 하죠. 이름만큼이나 지난 수년 동안 푸바오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했는데 아직 떠나는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푸바오를 아끼는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뉴스원이가 고른 두 번째 뉴스, 캐나다 산불, 미국 넘어 유럽까지 기사입니다. 캐나다 동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동부를 넘어 남부까지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40%에 달하는 땅이 잿더미로 변했다고 하죠. 아직 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산불이 시작된 건 지난달 초예요. 서부 엘버타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강풍을 타고 동부까지 번졌습니다. 400건이 넘는 산불이 캐나다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중 100건 가까이가 통제 불능 상태라 그래요. 상당량의 비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당장은 진화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산불로 인해 이미 남한 면적의 40%가량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산불로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어요. 당분간 산불의 기세를 꺾을 만한 비 예보도 없어서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산불 사태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의 영향이 미국까지 건너갔죠. 캐나다 서부에서 난 산불의 연기가 바람을 타고 미국 북동부까지 내려왔습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등 약 1억 명이 사는 지역에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고요. 주요 도시는 시민들에게 외출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학교의 야외 활동도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도 줄줄이 취소됐다 그럽니다. 뿌연 연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기도 했어요. 미국 동부 뉴욕에 퍼플 경보가 내려졌다는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서 대기질 지수를 발표해요. 대기질을 0에서 500으로 수치화하고 이걸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젓갈색 6등급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미국 동부 해안 대기질이 심각해지면서 미국 워싱턴 DC는 코드 퍼플, 보라색을 발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코드 퍼플 경보를 발령한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해요. 뉴욕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코드 퍼플은 나이와 호흡기 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상태일 때 경보가 울려요. 일단 코드 퍼플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불가피한 외부 작업을 수행해야 될 경우에는 고품질인 N95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도 미국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정도라 그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산불의 여파가 북유럽에서까지 관측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상청과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를 덮친 뒤에 유럽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노르웨이 기후환경연구소는 노르웨이 남부에서 공기 중 연모질 농도가 평소보다 증가한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캐나다 산불의 영향이 편서풍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뿌옇게 만든 거죠.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신 분도 계실 텐데 캐나다 산불의 국내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상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공기로 만들어진 벽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산불 연기를 머금은 기압계가 한반도에 가까이 올 수 없다고 해요. 다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중앙아시아나 동유럽에서 발생하면 국내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래요. 이렇게 기후변화 여파로 산불 같은 대규모 화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번 산불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또 장기화한 가뭄 등이라고 밝혔죠.
기후 위기로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낮아져서 숲이 바싹 마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인간의 실수로 산불이 났을 때 불이 더 잘 퍼지게 되죠. 이런 문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더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기후위기 시대의 뉴 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뉴스원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